오또맘이 조건 만남 루머에 대해서 응한 적 없다. 제보자를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모든 녹음 파일, 증거 자료가 있으니 고소하겠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오로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황당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파라다이스 늙은 남자 스폰했다는 썰, 허위사실 유포하신 분, 이번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소문을 낸 사람을 누구인지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범인 찾으셨어요? 사과 받으셨어요? 전 남편이 루머를 퍼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저렇게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이런 게 망상입니다. 피해 망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함정에 빠졌다라고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함정에 빠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늙은 남자를 만났다. 이런 것들은 다 헛소문입니다. 오또맘 씨는 조건 만남을 스폰 제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졌다는 건 뭐냐? 전 남편이 오또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워낙 루머가 많으니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실제로 스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오또맘 씨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멈추냐? 무슨 오또맘 씨가 예뻐서 오또맘 씨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몸을 낮춰서 그게 아닙니다. 방송 이후에 오또맘 씨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애부장님, 저 친구는 다그치면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방어만 할 뿐 어떠한 이해관계나 예측을 못합니다. 후폭풍을 모르고 일을 저지르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걸 치우면서 한 겁니다. 고소를 한다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만 만약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장님께서 알아듣게 혼만 내주시고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고통은 저 아이를 위해서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 남편분 봐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남편을 오또맘 씨는 고소하겠다고요? 이렇게 방송하면 아이 사진 또 끌어안고서 또 올리나요? 저런 식의 감성팔이 하지 말라고요. 쉬워하지 말라고요. 특히 분리하면 여자, 분리하면 엄마.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이분 예전에 아빠 어디가에 많이 나왔죠. 송종국 씨 전 부인. 이혼하고 나니까 맨날 누가 잘못을 했냐, 나는 고통받고 있다는 둥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자기는 피해자다. 자기는 이혼녀다. 남편이 잘못했다. 나는 혼자서 힘들게 딸을 키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동정에 호소하는데 그거는 인스타그램에서나 그런 거지 실제 삶은 달라요. 박연수 씨는 이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 거예요. 저는 이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잘 놀러 다니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인스타그램에서는 자기는 힘들게 딸을 키우는 이혼녀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갔냐고요. 이분도 얘기 많아요. 이분 레이싱 모델 출신 일라이라고 예전에 아이돌 그룹이었던 연하남과 결혼했다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서 내가 이혼을 당했네, 남편 쪽에서 생활비를 안 주네, 내가 무슨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하네, 이런 식으로 또 쇼를 하잖아요. 본인이 진짜 마스크 공장에서만 일을 했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는데 이런 유명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쇼를 해요. 감성팔이 쇼. 연애부장이 진짜로 참지 못하는 게 저런 감성팔이 쇼입니다. 그러니까 오또맘 씨도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애부장이 좀 짚어주겠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몽드드 유정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정환이가 그 벤틀리 사고를 냈을 때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걸그룹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 다들 누구냐 너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몽드드 유정환의 사건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예슬을 통해서 파고 있는 버닝썬, 무인, 그것에 앞서서 대한민국 클럽과 강남경찰서의 유착관계를 애초에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이 몽드드 유정환의 사례거든요. 그 당시에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입니다. 이 벤틀리 운전자 유정환이가 특혜 수사를 받았다. 벤틀리가 질주를 하다가 바퀴가 빠져갖고서 전복되고 유정환이는 차를 버리고 나와서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도망을 갔다. 그리고 또 사고를 내고 옷을 벗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렇게 난동을 피웠는데도 경찰은 그냥 풀어줬어요. 아, 이게 뭐 우리는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이야. 우리가 어떤 전화 한 통의 수사가 무너지던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저는 이 대사를 보고서 전화 한 통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 한문철 변호사죠. 교통사고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경찰은 별거 아니라고 풀어줬는데 판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구속을 시켰다. 이 강남 경찰들이 왜 유정환을 풀어줬을까요? 단순히 뺑소리가 아니잖아요. 음주 충격을 했더니 음주가 안 나와요. 음주운전 아니네? 약이잖아요. 당연히
현장에서 체포해서 약 검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풀어주는 과정에서 경찰이 중대한 걸 놓칩니다. 동승자입니다. 동승자. 유정환이는 이미 자신은 버렸어요. 나 따위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내 동승자 여자 연예인은 지켜야겠다. 그 생각에 필사적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저 벤틀리요 바로 폐차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여기서 경찰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 사고 난 벤틀리 바로 압수해서 블랙박스 뒤졌어야죠. 저 차 블랙박스 뒤졌으면 별거별거 다 나왔습니다. 저기 무슨 GTA도 아니고 그냥 아니 강남이 무슨 GTA입니까? 차로 저렇게 무법 질주하고 남의 차를 뺏어 타고 막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데도 경찰이 안 잡아요. 저 벤틀리에 누가 타고 있었냐? 그리고 저 벤틀리의 블랙박스에 뭐가 있었냐? 그게 터지면 난리가 나니까 저 강남경찰서를 막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뒤늦게 언론에 나오고 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경찰의 봐주기를 의심하니까 그제서야 붙잡아 와서 조사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못 잡고 풀어줬다가 다시 잡으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수면제네요, 수면제. 저 난동을 피웠는데 수면제에 취해서 전화사고를 칩니까? 이제 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죠. 동승자는 누구냐? 그 당시에 유정환의 여자친구는 누구냐? 이분입니다. 천상지의 스테파니. 최근에도 인스타그램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야구선수하고 열애한다고 하는데 결혼은 안 했고 그 당시에 스테파니 난리였거든요. 저 벤틀리에 동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냐? 경찰이 못 잡았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오래 지났고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잡았으면 증거가 있었겠죠. 근데 경찰이 증거 인멸할 수도 도와줬잖아요. 그 당시에 유정환의 여자친구는 스테판이고 같이 호텔로 도망갔다. 호텔에 함께 있었다.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유정환은 저걸로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는 김다땡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정환이는 김다땡이랑 라스베가스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강남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독촉받는 상황에서도 김다땡한테 벤츠 사주고 한 달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챙겨줬다. 심지어 주변에 자기 지인들한테 김다땡 때문에 돈을 꿔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의 가족이라면 이런 김다땡을 만나고 있는 박수홍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박수홍은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형한테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박수홍이 이렇게 막 봉사활동도 하고 이거 다 몽드드가 돈 대줘서 한 거예요. 연예부장이 방송했잖아요. 몽드드 유정환의 여자친구를 박수홍이 물려받아서 사귀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유정환이가 청담 메이즈를 오픈했을 때 박수홍이 맨날 가서 유정환한테 빌붙어서 놀았다. 승리하고 미운 이 새끼에서 클럽 매니아도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승리가 박수홍한테 얘기하잖아요. 형이 4, 5년 동안 클럽 다니면서 뭐 얻었냐? 지나가는 2년? 박수홍이 클럽에서 얌전하게 놀았을 것 같아요. 박수홍에 대해서 수많은 제보가 왔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가 왔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왔어요. 옛날에 왔던 제보보다 굉장히 상세한 제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예부장님. 저는 실제로 박수홍과 잠시 만났던 사람입니다.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름끼치고 가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불안정한 인간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제보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클럽에서 박수홍을 만났을 때 되게 젠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만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적인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낌새가 보였을 때 떠났어야 했는데 평소에는 젠틀하고 천사처럼 보이는 박수홍한테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그를 본 날 저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악마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성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연예인들의 만들어진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누군가는 악마라고 이야기하는 박수홍을 지금 김다땡은 휘어잡고 있다.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돌렸다. 박수홍이 걱정이 된다니까요. 박수홍의 가족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일단 박수홍이 소송을 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연예부장이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